여러분 최근 마지막 연애가 언제신가요? 왜 이렇게 조용하네요. 천무씨 지금 고개를 들지 않고 계세요? 저는 제가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얘기할 게 없어요. 아 정말요? 근데 성인이 돼서 연애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좀 고등학교 때 막 소꿉장난처럼 이제 그런 연애만 해봐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제일 친하고 막 맨날 같이 운동장 밥 먹고 산책하고 막 그런 정도의 연애만 해봤어가지고 정말 어른의 연애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별로 경험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깜짝이야. 연애도 연애지만 결혼까지 같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 되게 오래 썸타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야. 올해 썸이었어요? 예,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 정년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는 아직 결혼 준비도 안 됐고 할 생각도 없는데 만약 연애하게 되면 결혼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죠. 최근에 사귀게 됐어요? 아니요. 최근에 이렇게 됐네요. 네. 괜찮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다들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좋은 소식 들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네, 스튜디오 분위기가 너무 암울하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4명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 저는 천무씨 계속 고개를 들지 않고 계세요. 끼리끼리 모이나 봐요. 그런 건가 봐. 네, 저는 취준하면서 좀 연애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쉬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안 하는. 네, 그렇죠. 맞아요. 저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제 또 뭐 한 성인이 돼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거의 4년이죠. 계속 솔로로 지내다 보니까 이젠 점점 막 연애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 막 이제 얘기 들으면 어머 막 이러면서 되게 막 괜히 내가 막 설레고 막 그러는데 막상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지금 저는 저 혼자서 이제 뭔가를 해내고 혼자 살고 혼자서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여행 가고 뭐 놀고 영화 보고 이런 삶이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제 자신이. 저는 제니의 솔로 나올 때 되게 반가웠어요. 왜요? 그냥 그 제목이 되게 솔로라서? 네, 되게 반가웠어요. 근데 제니는 솔로가 아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거는 관심 없고 그냥 그 노래 혹시 노래방 가서 불러요? 아니 노래방 안 가요 혼자. 오케이. 근데 저는 또 제가 좀 고민도 한 가지가 있는데 아직 결혼을 생각하기엔 좀 이른 나이이긴 한데 저는 제 친구랑 살 때도 그렇고 뭔가 집에 있어서 이제 뭔가 정리하고 막 침대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막 물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내가 과연 나중에 이런 내가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게 가능할까? 결혼이 맞춰줄 수 있을까? 네, 이런 거. 아니면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예전에는 약간 비혼주의였다가 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거의 반포기 상태이기도 하고 그 작년에 그 사촌 동생이 결혼했거든요. 네. 근데 무덤 했어요 그냥. 되게 좋다, 잘 살라. 그게 슬픈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결혼했거든요. 네. 그 애기 난 친구들도 많고 그냥 부럽기보다는 그냥 그 친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고 그리고 연락을 안 하게 돼요. 예전에 뭐 같이 술이라도 마셨을 텐데 지금 가정이 있다 보니까 잠시만 눈물 좀 닦아올게요. 되게 바쁘게 살잖아요 우리가. 네. 어렸을 때부터 뭐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 뭐 대학교 가면 또 취업, 네. 이제 또 취업하면 결혼, 또 결혼하면 육아 이런 식으로 너무 다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내가 안 맞으면 안 하게 되는 건데 뭐 결혼 안 하네, 애 안 낳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니까 네. 어느 정도 압박감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조건 뭐 이 나이 때는 결혼을 해야 되고 이 나이 때는 졸업을 해야 되고 이 나이 때는 취직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사람들의 인식이 고정되다 보니까 본인의 행복보다는 남의 인식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전 중국에는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좀 20대 초반, 초중반이면은 이제 결혼을 이제 할 시기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중반쯤이면 이미 결혼을 다 한 상태? 이제 그렇게 이제 결혼을 이제 빨리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결혼 시기가 늦춰진 것 같아요.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다들 자기 살 길 찾아 바쁘고 취업하느라 힘들고 그래가지고 막 취업해서도 이제 직장에 적응해야 되고 자리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결혼 자금 같은 것도 모아야 되고 하고 하다 보니까 한 30살까지는 뭐 결혼 안 했어도 이제 막 딱히 이상하게 보진 않고 막 최소한 35살 전까지만 하면은 그게 막 늦게 한다라는 생각을 딱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제일 힘들게 생각하는 게 자일이전이라고 약간 한국 놓고 말 혼수금 같은 거. 중국의 혼수는 남자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이제 뭐 남자 쪽에서 집이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현금으로 얼마 드려야 된다거나 여자 측에 그리고 뭐 차 있어야 된다든가 그래서 막 되게 화제가 돼가지고 2017년부터 그 중국 지도에 각 성마다 혼수금을 그린 그 지도까지 나왔어요. 뭐 북경상에는 기본으로 집이랑 현금 얼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서부 지역에는 뭐 그냥 현금 얼마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도시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은데 시골에 가면 그게 많이 부담이 돼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 맞아서 맞아요. 이렇게 다시 헤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저는 둘이 좋으면 됐지 이렇게 뭔가 조건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냥 왜 분명히 결혼은 뭐 가족도 다 뭐 의견이 필요한 건 맞는데 둘이 좋은 게 가장 큰 건데 너무 뭐 이건 여자가 뭐 해야 되고 남자가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달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데서 충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집 사는 것도 문제고 결혼식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맞아요. 그거 보여주기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구혜선 안재현 커플 있잖아요. 그 두 커플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결혼식을 안 했어요. 맞아요. 기부했다고. 대신 결혼식에 드는 돈을 어디 아동병원에 아동들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그런 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굳이 결혼식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저는 근데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결혼하게 되면 그냥 결혼식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자기가 뿌린 축의금은 어떡할 거냐. 엄청 이 결혼식이 그 부부들을 위한 게 아니라 또 부모님들하고도 맞아요. 관계가 네, 있어서 그 얘기 듣고 띵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 한 번 하면 엄청 받을 텐데. 그 생각을 내가 못했네.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 보고 저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만 그 결혼식 그만 적당하게 만내라. 그런데도 뭐 계속 가시긴 어쩔 수 한데.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결혼식 엄청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뭐 둘을 위한 아니에요. 자리보다 그냥 온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뷔페 먹고 끝.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갈 때마다 느낀 게 나는 결혼식 절대 안 해야지. 현타. 차라리 그 돈으로 뭐 결혼할 남편이랑 여행을 가야지 라는 게 확 너무 막 맞아. 그래서 엄마랑 갈 때마다 엄마 나 결혼식 이렇게 절대 안 할 거라고 계속 엄마한테 심어주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결혼식 하면 바로 뷔페하고 바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여행 가고 하지 않아요? 신혼여행. 그렇죠. 근데 중국은 다르거든요.
결혼을 하루 종일 해요. 이 분위기가 여러 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아침에 식장은 똑같은데 식장 끝나고 뷔페까지는 똑같은데 뷔페 끝나고 또 2차 가고 3차 가고 파티 이런 게 예, 그리고 친가족은 친가족끼리 그리고 그 와이프 쪽은 와이프 쪽 가족끼리 그리고 젊은 이게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해서 다 이제 따로따로 장소도 다르고 그럼 신랑 신부는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중국은 술 문화가 그 있잖아요. 뭐 술도 다 같이 마셔 드려야 되고 이게 되게 힘들어요. 하루 하고 한 달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연애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연애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둘이 만나서 하나를 온전하게 되는 게 이제 연애다. 바람직한 연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그냥 혼자 서로도 지금 부족함 없고 완전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하는 게 연애의 바람직한 연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심리적으로 부족하거나 이제 의지할 곳이 필요한 사람끼리 만나면 좀 이제 서로 맞춰가면서 이제 되게 잘 사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내가 당장 내일 이 사람과 어떻게 뭐 헤어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 지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그게 내 삶에 큰 타격이 없을 정도로 내가 좀 완전한 상태일 때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연애는 그 상대방이랑 같이 있을 때, 같이 이제 서로 생활을 하고 할 때, 그 사람과 연애를 할 때 내 자신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연애? 그런 연애가 가장 이쁜 것 같아요. 맞아요. 연애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못나 보이고 막 그러면은 슬플 것 같고 사랑을 받으면 되게 그 여자 이뻐 보이고 막 본인도 멋있어 보이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연애나 결혼이나 요즘 너무 주위의 시선 이런 거를 얽매이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서로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저는 서로에게 부모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그냥 가르치고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서로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 미용 씨 의견에 너무 동의하는 게 제가 준비가 잘 됐을 때 해야지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고 또 결혼 생활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좋을 때 장점 뭐 그런 걸 보는 것보다 단점을 서로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 공부를 해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화웨이, 알리바바, 그리고 샤오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다양한 기업들이 친숙해진 것 같아요. 네, 뭐 저야말로 그동안 많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중국 경제가 그냥 성장한 게 아니구나, 다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기도 중국 기업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활약 중이지만 중국 기업일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못했거나 아니면 또 중국 기업에서 해외 기업을 인수한 케이스가 많아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중국의 품에 안긴 기업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여기도 중국 기업이더라, 중국 브랜드다더라 이런 곳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를 시작할 때 남규 씨가 늘 외치는 말 있잖아요.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의 중국 기업들. 네, 바로 이 말을 오늘 입증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알고 봤더니 중국 품에 안겨 있었는지 또 어떤 기업들이 알고 보니까 중국 기업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각국을 대표하던 가전업체들이 중화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네, 키워드 하나.
모토로라도 도시바도 중국에서 만듭니다인데요.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세계적인 여러 전자업체들이 국적을 중국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또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고요. 의외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 이거 사전 안 써본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샤프전자가 맞아요. 일본의 네. 샤프전자가 또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네, 샤프전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 소니, 파나소닉과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기업으로 승승장구 중이었는데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밀리면서 주도권을 빼앗겼고 결국에는 심각한 경영 악화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샤프전자는요, 2012년 대만 폭스콘에 매각이 됐는데요. 그 결과 2017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좋은 성적을 거둬서요, 이제 기사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제 기업들이 줄줄이 해외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기업들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이젠 친숙한 기업들일 텐데요. 중국 전자기업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디와 하이얼도 네. 해외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메이디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도시바의 백색 가전 사업부를 인수했고요. 또 하이얼은 2016년 미국 GE의 가전 사업 부문을 인수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중국판 삼성과 LG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기업의 인수건이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반응 어땠나요? 아무래도 이 중국의 가전기업이 된 해외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겠구나라는 평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중국의 가전제품이 뭐 기술력이나 디자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다 하는 것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유명 기술이 도입이 됐다. 중국 가전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는 여기도 중국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 대표적인 모바일 브랜드였죠. 미국의 모토로라 그리고 블랙베리도 이제 중국의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 중국 레노버에 모토로라 휴대폰 사업부가 넘어갔고요. 또 2016년에는 중국 TCL 그룹에 블랙베리의 모바일 사업부가 넘어갔습니다. 뭐 전체 기업이 다 옮겨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핵심 부문, 심장부를 이룬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고 봤더니 중국 기업이었던 가전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인수한 기업들도 아닌데 완전히 중국적인 색채는 배제한 채 빼놓은 채 세계적인 마케팅에 성공한 기업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일지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둘. 이름은 미니소, 실적은 빅소입니다. 네. 미니소. 네, 이제는 우리 생활 반경에 없어서는 안 될 곳. 여기만 들어가면 10,000원이 금방 없어지는 맞아요. 곳. 바로 다이소인데, 그쵸. 네, 다이소 옆에 보면 또 미니소가 요새 속속 들어서고 있어요. 아니 저도 사실 여기 처음 가봤을 때 다이소 짝퉁 아니야?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뭐 완전 다른 분위기에다가 뭐 괜찮은 물건들도 많고 깔끔하고 세련되고 좀 좋더라고요. 뭐 여긴 뭐지 하고 좀 궁금해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네. 아마 저처럼 우리나라 기업인가 아니면 일본 기업인가 이렇게 헷갈린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중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미니소,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을 판매하는 장소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3년에 중국의 청년 기업가인 예거푸 회장과 일본 디자이너 미야케 주냐가 공동 창업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롯데 백화점 가면 이게 있어서 롯데에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중국 거였네요. 네. 이 중국 광저우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진출한 미니소, 착한 가격도 가격인데요. 이 미니소만의 귀엽고 유니크한 디자인이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네, 뭐 기존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형식이 아닌 이 기업 자체에서 개발하고 디자인한 제품들을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도 실제로 이 미니소 많이 애용하나요? 네, 제가 지난 겨울에 중국 광저우에 갔었는데요. 웬만한 쇼핑몰 1층에 다 미니소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갈 때마다 매장마다 다 줄이 좀 서 있길래 뭐 되게 싸게 파나 봤더니 계산대에서 돈 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줄이 길더라고요. 그만큼 성업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품마다 일본어랑 중국어가 병기되어 있어가지고 중국 그 내국인들도 이게 일본 거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 미니소가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전 세계 35국에 2,00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니소 같은 경우에는 중국적인 그런 분위기를 내뿜지 않고
않고 했던 게 전략적인 마케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니소는 중국 기업이다. 어디 가서 이렇게 아는 척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런데 이 브랜드도 좀 의아합니다. 뿌리가 중국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네. 제가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장바구니에 담았던 기억이 있는 건데 이 페이유에라는 브랜드거든요. 다들 어떤 브랜드인지 좀 아세요? 페이는 아는데. 네. 페인 알죠? 어떤 브랜드인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아, 이 신발 브랜드요. 저렇게 저 저 디자인 브랜드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깔끔했던. 네. 작년에 정말 유행을 많이 했던 브랜드였죠. 맞아요. 네. 작년에 여름에 아마 저 맞아요. 브랜드를 많은 맞아요. 분들이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 직구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 이 브랜드를 프랑스 브랜드로 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시작은 중국이 맞습니다. 이 1920년대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난 중국 전통 스니커즈 브랜드인데요. 쿵푸 슈즈로 불리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은 왜 프랑스 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게요. 2006년 프랑스 회사가 중국 외 국가에서 유통 판매 가능한 상표권을 인수하면서 프랑스에 새롭게 론칭이 됐던 건데요. 중국에서 판매 중인 것과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이 페이유에는 별개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그래서 원조를 찾으시는 분들이 중국에서도 직구를 또 많이 한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초창기에 그 국민 운동화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우슈나 쿵푸를 하시는 전통인들한테만 인기가 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형 공연이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공연에서도 신고 나왔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요. 사실 중국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게 중국 기업인지 브랜드인지 모르고 그냥 예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네. 프랑스와 함께 하게 되면서 디자인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예뻐진 게 많아서 요즘에 더욱더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뭐 세계적인 셀럽들이 사랑한 신발로 잘 알려져 있고 또 네. 대륙에서 출발한 브랜드라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네. 자, 그런데 중국 기업들은 IT와 문화 영역에서도 세계적인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맹활약하고 있는지 마지막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셋! 리그 오브 레전드는 바로 텐센트입니다. 자, 말 그대로 현재 전 세계 이 게임 업계에서 텐센트는 그야말로 레전드인 상황인데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톡, 넥슨을 합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검색 포털, 메신저, 게임 퍼블리싱 사업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아주 거대한 기업인데요.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공룡 기업으로 불리고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제작사인 라이엇 게임즈는 2006년 설립이 됐고요. 2009년부터 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그 해부터 텐센트가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했고 2011년에는 이 라이엇 게임즈의 모회사가 됐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유명한 회사죠. 슈퍼셀도 2016년에 텐센트의 자회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게임계 공룡 기업 그리고 대형 모바일 게임 업계의 만남으로 많은 화제가 또 됐을 것 같습니다. 사실 텐센트 M&A 사례 중에서 2016년 단행한 이 슈퍼셀 인수합병의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와 거대 자본의 만남으로 앞으로 더욱더 강력해질 것으로 많은 중국 분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텐센트의 거대한 움직임 때문에 우리나라의 게임 업계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한때 게임 업계에 종사했던 분으로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날 일이긴 한데 제가 이 업계의 이 전망을 조금 더 일찍 점쳐봤더라면 텐센트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을 때 냅다 갔을 텐데 좀 속상한 부분입니다. 뭐 아무튼 지금 텐센트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 회사가 뭐 게임, 메신저, 검색 등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텐센트가 제일 잘하고 있고 또 제일 신경을 쏟고 있는 분야는 다름 아닌 투자입니다. 네, 텐센트는 앞으로도 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이어갈 거고요. 이 돈, 투자를 통해서 얻은 이 돈이 또 이제 각종 게임, 메신저 등에 골고루 분포가 되면서 점점 더 텐센트의 그 공룡 몸집은 거대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 이렇게 거대한 자본이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계까지 뻗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이 영화에서도 중화 바람이 불긴 했었는데 단순히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기업 인수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6년 중국 대기업 완다그룹이 할리우드 영화사 레전더리 픽처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문화산업 부분에서 중국 기업이 외국계 기업을 인수한 사례 중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레전더리 픽처스가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시리즈, 인터스텔라, 우와. 인셉션, 워크래프트, 주라기 공원 등 전 세계를 강타한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을 진행한 미국 최대 메이저 영화 제작사라고 하네요. 네, 지금 신영 씨가 말씀하신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많은 상대를 거느린 네. 영화 작품들인데 그래서 이게 중국 자본에 흡수되었다는 사실이 좀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됐을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본격 찰리우드가 시작됐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요. 분명한 건, 네, 찰리우드. 분명한 건 이로써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 시장으로 급부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텐센트와 완다그룹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두 기업 모두 인수 후에도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라이엇 게임즈나 슈퍼셀 또 레전더리 픽처스가 현재 중국 기업이라는 인지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텐센트와 완다그룹 모두 기업들의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저 옆에서 도울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중국 기업에서 인수를 한 후에 기업들 성적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텐센트의 경우에는 소유화돼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으로 게임 개발은 전적으로 개발사에 맡기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라이엇 게임즈나 슈퍼셀은 인수 후에도 중국인 임원이나 직원이 충원된 바는 전혀 없다고 하고요. 지금까지도 자율적으로 개발 경영을 하고 있어서 적자 위기를 넘기고 순항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 기업인 줄 미처 몰랐던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 자본의 힘과 경영 능력, 그리고 성장세에 있는 사업을 바라보는 눈 등 여러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우위에 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그런데 또 이러다가 우리나라 기업도 알고 보니까 중국 기업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중국 기업들의 세계 점령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경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인 마냥 한번 말해보자면요. 중국 기업의 어떤 투자, 인수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중국 사람들 하면 막 되게 비즈니스 잘한다, 창업 잘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런 장점들이 인수 합병에서 굉장히 잘 발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에 이 대한민국의 것은 좀 잘 지켜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네, 이제 중국이 자본으로만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인수합병 철학을 가지고 또 기술력이나 경영 능력 등을 점점 두각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우리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해온 것,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이렇게 좀 분발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 기업들의 활약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谢谢，拜拜。